이도영 박사의 건강 이야기, 이도영입니다. 요새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중에서 혹시 아침에 일어나시면은 손가락 마디가 좀 약간 뻣뻣해지는 것 같은데 조금 지나면 금방 풀어진다. 실제 그런 분 계시죠? 그런데 요새같이 날씨가 추우면 그게 좀 심해진다. 꽤 있거든요. 그런 증상 모습하시는 분이. 이게 바로 퇴행성 관절염의 증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퇴행성 관절염의 두 번째 이야기, 퇴행성 관절염의 증상하고 어떻게 진단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굉장히 흔한 질환이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흔한지는 통계적인 수치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이 퇴행성 관절염은 젊은 사람보다는 노인에서 많이 걸려요. 그리고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많이 걸리거든요. 실제 여러분들 주위에서 퇴행성 관절염으로 수술 받았다 그러신 분 보면은 남자분보다는 나이 많은 여성분이 월등히 많죠. 그 통계적인 이유 때문에 그러거든요. 한번 그 무릎 관절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은 그 퇴행성 관절염이 어느 정도인지를 이해하실 수 있거든요. 한번 도표 보실까요? 이 도표 보면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쪽은 엑스레이상 퇴행성 관절염 써 있고 퍼센트가 나와 있고 나이가 나와 있거든요. 보면은 엑스레이상에 퇴행성 변화를 보이는 통계를 보면은 30대에 이미 40%라는 사람이, 이거는 뭐 랜덤으로 뽑아가지고 일반 사람은 그냥 100명을 무조건 잡아서 나온 통계입니다. 40%가 엑스레이에 퇴행성 변화 보인다고 그래요. 40대에는 60%거든요. 60대에는 80%입니다. 그리고 80대에는 90%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변화 많습니다. 사람이. 퇴행성 관절염 소견 보이는 사람은.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지금 저 얘기는 엑스레이에 퇴행성 변화가 무릎 관절에 보인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엑스레이에 퇴행성 변화가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모든 사람이 퇴행성 관절염의 증상이 보이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게 일치하지가 않거든요. 절대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실제로 엑스레이에 퇴행성 변화를 보인다 하더라도 그분이 치료를 받을 정도로 증상이 있다 하는 거는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25%거든요. 25%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엑스레이 퇴행성 변화 이꼬르 퇴행성 관절염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얘기 들으면은 엑스레이에 보이는 퇴행성 변화는 단순한 노인성 변화입니다. 여러분들 나이 드시면 이마에 주름 생기고 머리털 자꾸 빠지시고 이빨도 자꾸 편치 않으시고 그렇잖아요. 똑같이 무릎 관절이나 모든 관절도 엑스레이 보면 그런 노인성 변화가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거는 이렇게 단순하게 엑스레이 보이는 퇴행성 변화에 더하기 다른 어떤 요소가 추가돼야지만 퇴행성 관절염이 나타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나이 드신 분이 약간 무릎이 좀 약간 좀 그런 대로 활동하시던데 약간 좀 안 좋으신 것 같다. 그러니까는 엑스레이 찍어봤더니 퇴행성 관절염 심하네. 아까 통계 보셨죠? 60대는 거의 80%가 오니까, 그러니까 증상이 별로 없다. 그러면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고 구태여 치료받으실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없다는 뜻이에요. 이 점 꼭 기억하셔야 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퇴행성 변화하고 퇴행성 관절염은 이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퀄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어떤 경우에 이런 퇴행성 변화가 퇴행성 관절염의 증상을 일으키나, 그건 알아볼 필요가 있거든요. 다시 얘기하지만은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여성이 훨씬 많이 걸리고 노인층이 훨씬 많이 걸린다고 설명드렸죠. 여성이 많이 걸리고 노인층이 훨씬 많이 걸린다고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비만이나 과다한 체중 가진 사람은 퇴행성 관절염의 아예 절대적인 적입니다. 그러니까 비만이나 과다한 체중을 가진 사람이 정상 체중 가진 사람의 퇴행성 관절염의 발생 비율이 2배랍니다.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과거에
관절에 인대가 다쳤거나 골절 때문에 그 고생했던 사람이거나, 안 그러면 관절에 고름 잡혀가지고 화농성 관절염 고생한 분 과거에 있거든요. 그렇게 옛날에 무릎이 다쳤거나 이상이 있던 사람들이 관절염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관절염에. 그리고 또 하나는 요새는 그런 분들 별로 많이 계시지 않는데, 그런 분보다 한 세대 윗분이죠. 그런 분들은 다리가 이렇게 똑바르지 못하고 이렇게 O자형으로 휘었거나 다리 못생긴 분들 참 많죠.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영양 상태가 좀 불충분했거나, 안 그러면 의자나 침대 생활을 했냐 안 했냐 이런 것도 관계 있지만은, 하여튼 간에 이렇게 다리가 똑바르고 날씬하지 못하고 이렇게 O자형으로 휘거나 못생긴 사람이죠. 이런 분들이 퇴행성 관절염에 아주 잘 걸립니다. 아주 잘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건 역학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게 유전적인 문제거든요. 퇴행성 관절염도 유전하고도 조금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자분이 퇴행성 관절염이 아주 심해서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았다고 생각하죠. 그러면 그 환자의 형제 자매가 그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을 정도로 퇴행성 관절염이 심해지는 것은 보통 사람의 2배에서 5배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짱구 아들 짱구입니다. 짱구 아들 짱구거든요. 이런 식으로 퇴행성 관절염은 통계적인 수치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해해야 될 게 하나 있거든요. 지금 제가 얘기 드릴 때 퇴행성 관절염이 여성에서 많이 걸린다, 노인층에서 많이 걸린다, 유전적 요소가 있다, 이건 여러분들이 어떻게 고치거나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비만이나 과다한 체중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얼마든지 고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노력에 의해서도 퇴행성 관절염 발생 비율이 반 이상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 비만 정상 체중 넘은 분 많죠? 많습니다, 요새. 그러니까 그 체중 치료해야 돼요. 나중에 고생하기 싫으시면. 그리고 또 이 정형외과 영역뿐 아니라 그 비만이나 과다한 체중은 그 내과적 문제하고도 관계가 많거든요. 뭐 고혈압이다, 심장질환이다, 뭐 지방간이다, 이런 것도 관계가 많기 때문에 하여튼 이유야마야를 막나르고 체중은 줄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날씬해질수도 좋고 병 안 걸려 좋고 여러 가지 득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퇴행성 관절염에 걸리면은 어떤 증상이 생기나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거든요. 퇴행성 관절염에 걸리면은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통증이에요. 우선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이 통증이 그 아침에 일어나면은 관절이 이렇게 뻣뻣하게 굽고, 그렇죠. 그리고 조금 지나면 금방 풀어져 버리거든요. 그리고 날씨가 춥거나, 안 그러면 여름철, 그 장마철 같이 습기가 심하면은 증상이 조금 더 심해집니다. 근데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관절이 뻣뻣하게 굽고 이런 거는 류마티스 관절염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침은 혼동 일어나기 쉬운데, 류마티스 관절염은 이 그 관절 뻣뻣하고 굳는 기분이 훨씬 심합니다. 그러니까 퇴행성 관절염은 약간 좀 뻣뻣하다, 그런 기분인 것 같은데, 류마티스 관절염은 손을 거의 못 움직이기 힘들 정도로 힘들어 하거든요.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은 그 기간이 월등히 길어요. 퇴행성 관절염은 아침에 일어나서 좀 뻣뻣하다가 금방 풀어지는데, 류마티스 관절염은 몇 시간 지속되거든요. 이런 감별점으로 구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관절의 그 통증은 사용이 많으면 더 심해지고 사용이 적으면은 좀 좋아지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루 일과가 끝나는 오후쯤에가 증상이 훨씬 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릎 관절이 퇴행성 관절로 고생했다, 그럼 많이 걸으면 많이 걸을수록 그만큼 무릎 관절이 통증이 생기고 불편하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질환이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증상이 좀 좋아지는 듯 하다가 다시 나빠지고, 좋아지는 듯 하다가 다시 나빠지고, 실제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약 먹고 좋아지시는 것 같아서 병 났나 보다 그랬더니 조금 지나면 또 재발하고 이렇게 되면서 관절염이 조금 나빠지는 경우도 있고, 아예 무슨 치료를 해도 좋아지지 않고 그냥 지속적으로 나빠져가지고 아주 끝까지 가서 아주 병의 급속도로 악화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그 퇴행성 관절염이 심해지면은 관절이 붓죠. 그리고 걷기가 힘들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떤 증상이 일어나면은 우선 앉았다 일어날 때 힘드니까 자꾸 이렇게 붙잡고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 그런 분 계세요?
그리고 층계 내려올 때 우선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층계 난간을 붙잡습니다. 그러니까 앉았다 일어나실 때 주위를 자꾸 붙잡는다. 층계 내려올 때 자꾸 난간을 붙잡는다. 이런 분들은 퇴행성 관절염이 무릎 관절이죠. 무릎 관절의 퇴행성 관절염이 정도 이상으로 진행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퇴행성 관절염에 걸리면은 관절이 우선 변형되고 손상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린 데서 마찰 개수가 늘어나고 통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절을 움직이려면은 마찰 개수가 늘어나게 되니까 정상 관절을 움직일 때보다 어때요? 관절 주위 근육이 힘을 더 많이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관절 주위 근육이 일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니까는 퇴행성 관절염 걸리는 환자분 보면은 무릎이 아프다 이런 거 왜 조금만 걸으면 하여튼 여기가 자꾸 그렇게 피곤하다 힘들다 이런 말을 자꾸 하시거든요. 이거 이유가 바로 관절 주위 근육이 자꾸 약해지고 그 무리가 와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이 퇴행성 관절염 걸리면 통증이 심해지잖아요. 그러면 통증이 있으니까는 본능적으로 아프니까는 관절을 안 쓰려고 그럽니다. 그럼 관절 안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관절 주위 근육이 일을 그만큼 덜 하죠. 덜 하게 되니까는 근육은 약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관절 근육이 또 약해졌어요. 그러면 관절을 움직이려니까 더 힘이 들죠. 그러니까 또 안 움직이려고 그런다고.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관절염이 악화되면은 관절 주위 근육은 아주 힘이 약해지고 힘이 약해지면 관절염은 또 악화되고 그렇게 되면 관절 주위 근육은 또 약해지고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관절염이 점점 나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런 점을 보시면 퇴행성 관절염에 걸리면은 힘들더라도 자꾸 움직이고 활동을 하셔서 관절 근육 주위 근육은 키워줘야 됩니다. 뭐 이우야를 막느라고. 그리고 또 하나 그 퇴행성 관절염에서 볼 수 있는 재미있는 현상이 있거든요. 연세 많으신 분이 생활하다 봤더니 한쪽 무릎 관절이 좀 아파요. 그래서 그쪽 관절을 안 주고 반대쪽 다리를 많이 썼더니 이번에는 아픈 쪽 다리는 많이 좋아졌는데 반대쪽 다리가 아프다. 많거든요. 여기 그런 계신 분 많아요. 그런 거. 그 이유는 여러분들은 모르고 계셨을지 모르지만 이미 양쪽 무릎 관절이 퇴행성 관절염이 있었던 겁니다. 있었던 거였는데 평소에는 크게 증상이 없이 그런 대로 잠복해 있다가 정도 이상으로 많이 사용하게 되니까 퇴행성 관절염이 악화돼서 증상이 또 확 튀어나오는 거고 또 그 다음에 적게 사용하면은 증상이 호전되니까는 좀 좋아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얘기 하나 드려보면은 이런 퇴행성 관절염 환자분이 아주 갑자기 증상이 심해져 가지고 막 관절이 심하게 붓고 이렇게 만지면 뜨끔뜨끔 열감이 나죠. 열납니다. 뜨끔뜨끔. 그리고 아파서 잘 걷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왜 생기냐면은 이런 분들이 갑자기 무리하게 장기간 보행을 하거나 누구 따라가지고 무리하게 등산을 하거나 안 그러면 교통사고를 당해도 마찬가지예요. 걷는데 차가 와서 툭 건드렸다. 그렇게 되면은 그 후에 갑자기 이런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그 이유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미 퇴행성 관절염이 있었다. 그 얘기는 무릎의 관절 연골이 마모돼서 닳아 없어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관절 연골이 닳아 없어지면서 마모된 관절의 찌꺼기들이 관절 찌꺼기입니다. 관절 찌꺼기들이 좀 전에 얘기 드린 무리한 등산이다, 교통사고이기 때문에 관절내로 흘러나옵니다. 관절내로 흘러나오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이런 관절내 찌꺼기가 무릎 관절에 이물질로 작용을 해가지고 급성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그런 현상이 나요. 실제 그런 분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드신 어떤 노인분이 평소에 무릎이 약간 불편한데 큰 불편 없이 병원에 안 가고 생활하셨어요. 근데 우연찮게 아주 가벼운 교통사고 나가지고 툭 부딪혀서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각했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더니 자꾸 무릎 관절이 띵띵 붓고 목발 짚고 아이고 나 죽겠다. 그런 분들 실제 있거든요.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설명드린 대로 원래 퇴행성 관절염이 심하진 않지만 있었는데 가벼운 교통사고이기 때문에 이런 관절내 찌꺼기들이 관절내로 흘러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오는 현상입니다. 실제로 많아요. 연세 많으신 분. 그래서 그런 분들 한번 이렇게 되면은 몇 달씩 고생 꽤 하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내용 중에서 혹시 궁금하다,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된다, 이런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문 부탁드려 볼까요? 퇴행성 관절염은 주로 몇 살 때부터 증상이 옵니까?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는데 퇴행성 관절염은 이론적으로는 10대에도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근데 그런 퇴행성 관절염의 증상이 나오는 게 그냥 우연찮게 나오는 게 아니라 반드시 어떤 계기가 있습니다. 누가 쳤다든가, 안 그러면은 교통사고가 났다든가, 안 그러면 뭐 갑자기 등산을 많이 했다든가, 10대 아이들이. 그렇게 되면 그게 급성 염증 반응을 보면서 증상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퇴행성 관절염 10대 온다, 도저히 상상이 안 되니까 그분들은 이거는 교통사고 때문에 생겼다, 등산 무리해서 생겼다.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고 그분이 원래 가지고 있던 퇴행성 관절염이 이번 그 자극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얘기 드리는 거는 이론적인 얘기입니다. 이론적인 얘기입니다. 드물게 볼 수 있지만 실제 대다수의 사람이 퇴행성 관절염으로 증상이 생겨서 병원에 찾아가게 되고 의사의 관심을 가질 정도 나이는 보통 40대 후반입니다. 그 이전에는 있을 수는 있지만 워낙 드물고 확률이 적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집 사람이야 이렇게 쪼그리고 앉거나 양반다리하고 이렇게 앉았다 일어나면요, 일어날 때가 무척 힘이 들어가지고요, 이 구웅대기가 먼저 올라가가지고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런 적에는 어떻게 주의해야 되는지 그것 좀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연세 많으신 분이 되게 무릎 아파서 일어나실 때 이렇게 자꾸 이렇게 주위를 붙잡고 일어나신 분이 꽤 있거든요.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좀 전에 지금 퇴행성 관절염 증상을 설명드릴 때 퇴행성 관절염이 심해지면 무릎 관절에 통증이 심하니까 그 통증 때문에 붙잡고 일어나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되게 연세 많으신 분이 무릎 관절만 이상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 허리에도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허리하고 무릎 쪽에 동시에 이상이 생기면은 이 등 쪽 근육하고 이 넓적다리 근육이 전부 약해져요. 약해지기 때문에 무릎 관절에 통증이 없다 하더라도 일어날 때 근육의 힘이 몸을 버텨주지를 못하는 겁니다. 근육 버텨주지를 못하니까 일어날 때 이렇게 붙잡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육을 버텨주고, 근육 힘이 그만큼 약하니까. 근데 결국 그것도 제가 좀 전에 그 퇴행성 관절염 증상에서 설명드렸듯이 관절염이 심해지면 근육이 그만큼 상대적으로 약해지는 원인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복합적인 요소 때문에 자꾸 주위를 이렇게 붙잡고 일어나게 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간단해요. 운동하셔야 됩니다. 자꾸 만성질환은 자꾸 의사나 병원에 기댈 생각하지 마세요. 본인이 노력해가지고 운동해가지고 근육 튼튼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 병은 낫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그런 대로 쓸만한 상태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퇴행성 관절염 두 번째 이야기, 퇴행성 관절염의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참 소중하죠. 소중합니다. 근데 대다수는 건강을 잃기 전에는 그 소중함을 잘 모른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초기 증상에 대한 각별한 진단, 그 길이 바로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